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시 12강 107쪽 김광균의 광장 그리고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 이렇게 두 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7쪽. 자, 두 작품 분석하기 전에 먼저 3번 보기를 통해서 작품들의 길잡이 보고 갑시다. 자, 현대 도시는 익명성을 띤 이름을 숨기고 있는 각 개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도시 문명의 질서 속에서 편리를 누리기도 하지만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죠. 자, 가와나 두 작품입니다. 도시의 삶에서 비롯된 자아의 정서적 반응을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공통점입니다. 다만 창작 시기가 다릅니다. 1930년대에 창작된 김광균의 광장, 황량한 도시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1930년대 도회지, 낯선 환경 속에 놓인 자아의 고독감, 방향상실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에 창작된 도시적 일상을 돌아보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모적인, 획일적인, 몰개성적인 삶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작 시기가 다른 만큼 작품의 분위기도 다르겠죠. 자, 먼저 도시적인 감수성을 읊은 모더니즘 시인 김광균님의 광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해설서 뒤에 나와 있는 해제를 꼭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빈 방, 텅 빈 방에 홀로 대낮에 채경을 대하여 앉다. 화자가 외로운 상황이야. 텅 빈 방이고 그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빈 방, 홀로.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맞춤법에는 틀리지만 운율적 효과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이 대낮입니다. 그 대낮에 채경, 거울이죠. 거울을 대하여 앉았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에 등장하는 거울은 자아 성찰의 도구가 됩니다. 자, 거울을 대하여 앉았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연, 대낮에 빈 방에 홀로 있는 화자. 자, 두 번째 연으로 갑니다.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텅 빈 방에서 슬픈 도시로 어떤 공간의 전환, 바깥으로 공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슬픈 도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화자가 슬픔을 느끼고 있는,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더불어 일몰, 해가 지는 일몰. 자, 대낮에서 일몰로 시간적 배경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시계파는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으로 만든 비둘기.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풍경, 도시의 정물이죠. 그런데 얘는 생명력은 없다, 그죠? 그래서
청동 비둘기가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 어떤 도시적인, 서구적인 그런 어떤 조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그 생명력 없는 청동 비둘기가 구구 울었다. 자, 청각적인 이미지를 썼는데 생명 없는 비둘기가 울 수는 없죠. 그 비둘기에 바람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구구 울었다라고 표현했으니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 청동 비둘기에 이입되어 나타난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청각적인 이미지,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늘어선 고층 위에 산업화, 문명,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늘어선 고층 건물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고층 건물 위에 갈대밭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휘잉 하고 부는 그런 뭐 바람소리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아주 삭막한 쓸쓸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이런 이제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황량한 차가운 그런 도시의 이미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황량하고 차가운 도시의 이미지.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거기는 소리를 내는 그런 황량한 이미지입니다. 열없는 표목되어 조우는 가등. 조우는 이런 표현도 시적 허용일 것이고, 열없는 뭔가 이 겸연쩍은 편말이 되어 편말이 되어 졸고 있는 가로등. 가로등 역시 근대 문물의 결과 생겨난 그런 소재가 되겠죠. 소리도 없이 모색은 저녁빛입니다. 쉽게 말해서 황혼, 일몰, 저녁빛에 젖어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일몰 무렵 도시의 쓸쓸하고 삭막한 그런 풍경. 두 번째, 세 번째 연 도시의 삭막한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삭막한 풍경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자의 내면과 연결이 되는 거죠. 화자의 내면과 연결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사연, 엷은 배옷에 바람이 차다. 이 화자가 느끼는 고독함, 뭔가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촉각적 이미지네. 촉각적 이미지. 바람이 서늘하다. 고독한 그런 화자의 내면이 이제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차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요거는 이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역시 화자의 쓸쓸한, 공허한 그러한 내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쓸쓸한, 공허한 내면.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내면에 고독감이 깃드는 그런 상황을 네 번째 연에서 얘기했고, 마지막 5연, 황혼을 조차 내 거리에 다름질 치다. 도시 문명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화자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아까 1년에서 앉았어요. 거울을 대하여. 그렇게 앉았던 화자가 이제 다름질을 치고 다음 행에는 서다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화자의 행위가 바뀌죠.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이제 넓은 공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광장. 다른 사람들, 타인들의 시선에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낯선 공간에 서다 그랬습니다. 그런 낯선 공간, 타인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낯선 공간, 그 속에서 느끼는 역시 나는 혼자야 라는 고독, 그리고 불안감, 타인들의 시선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화자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오연입니다. 도시 공간 속에 놓인 그런 화자의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 방에서 앉아있던 화자는 공간이 이동되죠. 내거리, 광장 이런 곳으로 가서는 다름질치고 서 있는 그런 어떤 행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시입니다. 김광규님은 원래 그 이미지를 중시하는 상당히 회화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남긴 시인입니다. 요 시는 뭐랄까 가슴으로 읽는다기보다는 머리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주지적인 그런 시가 되겠고, 도시 문명 속에서 개인이 느껴야 하는 그런 고독함이나 불안을 노래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정리해 본다면 시간의 변화, 시간은 대낮에서 일몰로 바뀌고, 공간의 변화, 텅 빈 방에서 슬픈 도시, 광장, 내거리 이런 곳으로 공간이 변화되게 되고, 행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앉아 있다가 다름질쳐 서는 그런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는 화자의 고독감, 불안감이 고조되는 그런 양상으로 드러나고, 자, 표현상의 특징, 시각, 청각, 촉각 등 아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동 비둘기가 구구 울었다고 표현했듯이 대상의 감정을 이입해서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939년에 간행된 김광균의 와사등. 이 시집에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모더니즘 경향을 지닌 여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정성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룬 그런 많은 작품들 중에 하나, 이 시간에 김광균의 광장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나에 나와 있는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뒤 해설서에 나와 있는 작품 해제를 꼭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2학년 때 문학 시간에 그 학습 활동에서 잠시 배우기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좀 더 이제 제대로 구체적으로 배워봅니다. 이 작품 역시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 작품도 가슴보다는 머리로 읽는, 느끼기보다는 읽어야 하는 그런 시가 됩니다. 알고 있는 작품이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무엇이 그렇게 느껴져?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런 뜻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현대 문명은 1990년대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또 그것을 대량으로 유통해서 대량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스템 하에 만들어지는 상품의 속성,
대규모로 유통되니까 싸요. 그래서 아낌없이 마구 씁니다.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망가지면 전혀 미련 없이 내다버리는 편의성, 편리합니다. 그러나 물건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없죠.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비유, 지규를 했습니다. 도시적인 삶, 진정한 자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너무나 몰개성적인, 소모적인,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존재, 도시적인 삶을 비유한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몰개성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쭉 밑으로 이어지면서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버스라는 것도 앞으로만 전진을 하는 그런 현대 도시 문명의 산물인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화자가 뛰어내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벗어나고 싶다. 이 플라스틱 물건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 삶은 잘못된 거야. 비판, 거부의 몸짓을 보입니다. 벗어나고 싶어. 이런 획일적인, 소모적인 그런 삶을 거부하며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이 현대 아파트 역시 현대 도시 문명 어떤 산업화의 산물이 되죠. 현대 도시 문명 산업화의 산물. 뜰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역시 굉장히 그 편의성을 중시하는 그런 현대 아파트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실제로 저 강북에 가면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써서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 지명, 사실감 부여. 이런 건 기본적인 거죠. 거기에서 사라져버린 털보네 대장간. 이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이 화자가 그리워하는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버린 대장간, 뭔가 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던 그런 공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산업화의 산물인 현대 아파트와 지금은 사라져버린 털보네 대장간은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 하고 싶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내용 알고 있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리고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의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자, 그 털보네 대장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과거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서.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뭐예요? 단련하는 과정이죠.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 고통을 통해서 이제 그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풀무질, 그 풀물을 통해서 이제 바람을 일으킵니다.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질. 그래서 시우쇠처럼 그 불에 달궈서 단단하게 만든 쇠붙입니다. 그냥 쇠붙이 그것처럼 나를 달구고, 뜨겁게 달구고, 모루 위에서, 모루는 그 받침대예요. 쇠덩이로 만들어진 받침대고 그 위에다 쇠를 놓고 마구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장간의 풍경은 TV에서도 본 일이 있을 거야. 자, 그 위에서 별이다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드는 거야. 여러 번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서 날카롭게 하고 또 숫돌에 갈아 더 날카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련을 통해서 변모되는 어떤 과정,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단련하는 그런 과정, 단련을 통해서 변모하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결국은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퍼런 무쇠 낫으로 나라는 존재를 바꾸고 싶다. 날이 서 있는 아주 생생한 삶, 가치 있는 새로운 그런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화자가 변화, 변모 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은 이런 시퍼런 무쇠낫 같은 삶입니다. 뭔가 획일적으로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라 개성적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개성적 가치를 지닌 그런 첫 번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퍼런 무쇠낫,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저 위에 나왔던 플라스틱 물건이 만들어지던,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던 그것과는 정말 대비되는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그런 얘기죠. 하나씩 하나씩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노력으로 이루어낸, 땀 흘리며 여러 번 두들겨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꼬부랑 호미 역시 시퍼런 무쇠낫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 개성적 가치를 지닌 존재. 두 번째,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삶. 자, 그것을 의미하는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입니다. 자, 그렇게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며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그런 도시적인 삶, 소모적인 삶, 몰개성적인 삶, 그런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되는 거죠. 온통 부끄러워집니다. 반성적 인식, 성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소모적인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도시적인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무엇이 나의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 자, 해우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화장실이고 직지사는 절 이름입니다. 김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예전에 사명대사께서 주지로 계시기도 했다는 유명한 절. 뭐 아무튼 그 화장실에 아득한 나락으로, 그러니까 저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내 인생이 느껴질 때 너무나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더없이 하찮고 의미 없게 그렇게 느껴질 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이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참된 삶, 진정한 삶, 참된 삶, 이런 삶에 대한 소망이겠죠. 이러한 삶으로 회복하고 싶어 라는 그런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그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는 기본적으로 문명 비판적이죠. 도회 문명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의 삶, 그런 배경이 되는 문명을 비판하고 있고, 반성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듯이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 갈망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시는 관념적인 의미,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 그런 거는 관념적인 의미죠. 관념적인 갈망이지, 이런 관념적인 의미를 대장간에서 무쇠 낫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위, 풀무질을 하고 달구고 날카롭게 두드리고 숫돌에 갈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관념적 의미를 이런 구체적 행위를 통해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해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 너무나 소모적으로 잘못 살고 있구나. 그리고 참된 삶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읊은 작품입니다. 대장간의 유혹. 자, 여기에서 이제 털보네 대장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곳, 화자가 찾아가기를 바라는 곳, 화자가 자신의 삶을 변모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해서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반성,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을 함께, 이러한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공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던 공간으로 털보네 대장간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상징적 시어, 식구들의 대립 관계, 대립 이미지. 자, 플라스틱 물건과 똥덩이, 화자가 반성하는 도시적인 삶입니다. 여기 나오듯이 비판과 거부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삶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대립되는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 이런 식구들은 화자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참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이고, 공간으로 볼 때는 현대 아파트, 도시적 일상의 공간, 현재의 삶, 털보네 대장간은 참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 화자가 지향하는, 소망하는 그런 삶과 관련된 그런 식구들이고, 앞부분에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와 대립되는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표현이 이 작품의 기본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비유가 결합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처럼 느껴질 때 뭐뭐하고 싶다를 반복적으로 제시합니다. 해서 화자의 반성적 현실 인식 그리고 소망이 부각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편의 작품을 분석해 보았고, 이제 교과서 108쪽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1번은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네요. 선택지 1, 2, 3번은 모두이고 4, 5번은 달리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는 문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선택지 1번, 가나 모두 시상의 반전을 통해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상의 반전 X. 모두 대립적 관계에 있는 시어들을 활용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 모두가 아니라 어떤 작품만? 나 작품만. 자, 따라서 가를 지우세요. 자, 3번. 모두 시행의 끝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역시 무엇을 지울까? 가, 지워야겠지? 나의 특징입니다. 4번.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행동을 묘사하여 앉다에서 다름질 치다 서다로 바뀌었죠? 그 행동에 따르는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4번이 적절하네. 5번. 나는 가와 달리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를 환기하는 이미지를 통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나가 아니라 가의 설명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X. 자, 2번 시어 혹은 식구의 의미, 기능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빈 방입니다. 화자가 홀로 앉아있는 공간. 화자의 외로운 처지 부각. 오케이. 니은. 니은은 청동 비둘기입니다. 슬픈 도시를 배경으로 울었던 소재.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과 조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행에는 구구 울었다. 감정이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 2번은 가시와 관련된 거고, 이제 3, 4, 5번은 나시입니다. 자, 디귿, 털보네 대장간. 화자가 찾아가고 싶다고 하는 장소까지는 좋아. 그런데 화자가 미지의 대상에 대해 느끼는 호기심 X. 미지의 대상이 아니죠.
과거 가치 있는 것을 정성을 들여 만들어내던 그런 공간입니다. 답 3번. 4번 꼬부랑 홈이죠. 되고 싶다고 하는 사물이야. 그래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 좋고, 미음 똥덩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상황,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비유한 소재, 화자의 반성적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갑니다. 자, 보기 내용은 아까 봤고, 자, 1, 2번은 각 단독 작품에 대한 설명이고 3, 4, 5는 두 작품을 엮었습니다.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어요. 광장에 멈춰선 화자의 모습, 도시의 낯선 환경 속에서 느끼는 방향 상실감. 그렇죠. 내 거리에 멈췄지. 2번 나에서 시퍼런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소모적, 몰개성적인 도시적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 오케이. 자, 3번. 가에서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 나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익명성을 띤 채 살아가는 개인들이 모인 현대 도시 공간의 성격 좋고. 4번 가에서 바람이 환기하는 차가운 이미지는 화자가 도시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상황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고독해 소외를 경험합니다. 자, 나에서 이글거리는 불이 환기하는 뜨거운 이미지, 그 털보네 대장간이죠. 요것은 화자가 도시에서 편리를 누리는 상황. X.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습니다. 편리를 누리는 상황 X. 5번 저녁빛 모색에 젖어 있는 모습, 쓸쓸하게 묘사된 가의 풍경, 나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도시 문명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의 정서적 반응이 투영되어 있군. 그렇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시 12강에 나와 있는 두 작품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